자, 오늘 시간에는 4-2 단원 1차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단원을 할 건데, 이제 중학교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대수 파트를 공부를 할 때 무슨 활용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듣게 돼. 예를 들면 1차 부등식의 활용, 2차 방정식의 활용, 뭐 연립 방정식의 활용, 1차 함수의 활용, 2차 함수의 활용,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활용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듣게 될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활용이 나오면 어려워해. 왜 그러냐? 쌤이 이제 곰곰이 지켜봤어. 왜 활용이라는 걸 애들이 어려워할까? 너네가 너무 생각 없이 문제만 많이 풀어서 그래. 활용 문제는 어떤 문제가 활용 문제냐면, 보통은 수학 문제는 이미 식이 나와 있어. 이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답을 뽑아내는 요 과정들을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활용은 식이 없어. 문제, 글이지 글. 글로 되거나 혹은 그림으로 된 문제가 있어. 이걸 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글을 식으로 바꿔준 이 과정이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야. 그냥 식이 딱 나와서 그거 계산해서 답 나오는 게 아니라 글을 보고 식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식을 만들 때 식의 주 재료, 이게 무엇이냐면 문자야. 혹은 뭐 다른 말로는 미지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혹은 변수라고 부르기도 해. 나중에 되면 변수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어쨌든 이 문자를 하나 잡아줘야 돼. 문자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 뭔가를 미지수 x로 잡는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자, 첫 번째, 자, 좀 있어 보이게 설명을 좀 해줄게.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 알아야 될 것 같은 것, 그리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 그것을 문자로 두는 거야. 요걸 좀 어려운 말로 쓰면 변수 설정한다 그래. 변수 설정. 어떤 친구를 미지수 x로 잡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변수로 된 식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세 번째 그냥 풀면 돼. 아주 간단해, 심플해. 보통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건 요 스텝 3만 나와 있는데, 활용 문제들은 요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네가 어려워하는 거야. 근데 사실 실제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이야. 왜냐면 스텝 3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같은 21세기에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지, 컴퓨터나 기계가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스텝 1, 2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거를 지금 요 단원에서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는지는 쌤이 설명을 해줄게. 자, 이런 거야. 글밖에 없잖아. 지금 기본 문제 1번으로 넘어왔어요. 기본 문제 1번이고 현재 글밖에 없어. 지금 5,000원 있나 봐. 시뮬레이션이라 그래. 모의 실험. 상상을 해봐. 5,000원 있는데 형의 몫의 2배가 동생의 몫의 3배 이하가 되어야 된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자, 형의 몫을 미지수 x라고 잡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형의 몫의 2배가 동생의 몫의 3배. 형의 몫이 x면 동생의 몫은 얼마야? 당연히 5,000원이니까 5,000원에서 남는 거 뺀 게 동생 거잖아. 5,000원에서 x 뺀 게. 그럼 형의 몫의 2배가 동생의 몫의 3배. 동생의 몫의 3배. 이하가 돼야 된대. 요렇게. 됐지? 그래서 계산하면 2x 1500 전개하면 이렇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3x를 왼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3x 1500, 5x가 1500, x는 300. 아, 이거 5000이었지. 그러면 이게 15,000, 3000. 오케이? 그래서 형이 받는 몫은 3,000 이하여야 돼. 다시 얘기하면 형이 받는 몫의 최대값은 바로 3,000원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제일 중요해. 요 줄이. 무언가 알고 싶은 것, 모르는 것을 변수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됐죠? 자, 2번 볼게요. 연속하는 두 홀수가 있어. 작은 수의 4배에서 10을 뺀 값은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했으니까 뭐 책에서는 이런 애들을 어떻게 잡아라 라고 얘기할 텐데 홀수는 보통 2의 배수보다 나머지가 하나 남는 거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하나 남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2x 플러스 1로 잡을게. 그럼 딱 홀수잖아. 이게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2x 플러스 1. 그러면 짝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짝수는 그냥 2의 배수잖아.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애. 2x라고 표현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연속하는 두 홀수가 있으면 하나가 2x 플러스 1이면 하나는 2x 플러스 3인 거야. 이게 작은 홀수, 큰 홀수야. 작은 수의 4배에 10을 뺀 값은 큰 수의 2배 이상이다. 이렇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다니까. 뭔가 미지수를 이렇게 잡는 거. 됐지? 자, 그러면 이게 정리를 다 하면 8x 더하기 4 빼기 10 4x 더하기 6. 자, 4x 왼쪽으로 넘기고 요거 계산 다 하면 마이너스 6인데 얘 오른쪽으로 넘기면 4x는 12보다 크고 x는 3보다 커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3보다 크다가 최소값이 3인가? 아니지. 여기서 우리가 찾는 애는 x가 3인 거잖아.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찾는 홀수는 7일 때랑 7일 때 맞나? 3이면 7일 때랑 9지. 그러면 우리가 찾는 가장 작은 홀수는 7과 9인 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그럼 이거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은 16이죠. 자, 3번. 미지수 잡는 게 중요하고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4,000원 하는 입장료의 3할이라는 게 뭐냐면 30%를 얘기하는 거야. 할인해 준대. 그러면 관람객 사람이 최소 몇 명일 때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한가? 라는 거야. 유명한 문제인데 자, 관람객이 X명이라고 하자. 자, 근데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에 4,000원 하는 입장료를 30%를 할인해 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30명짜리 딱 30명짜리 단체 관람객 요금을 계산해 봐봐. 4,000원인데 30명이야. 근데 이게 할인이 돼. 30%가 0.7을 곱하면 되지. 30%가 할인이 됐다는 건 0.7이 남았다라는 얘기니까. 그치? 이게 이 할인권의 가격이야. 됐죠? 자, 그러면 그냥 만약에 할인권을 안 사고 사면 그냥 4,000원에 X명이 관람권을 산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게 더 크면, 쉽게 생각하면 이게 더 작으면 이게 이득인 거잖아.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이득인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보자. 계산을 하면 12만원에 0.7 하면 84,000원. 4,000원 곱하기 x 양변에 4,000으로 나누면 10, 21, 21. 그냥 사람이 21명 이상이면 어쨌든 그냥 30명짜리 티켓을 끊어버리는 게 더 싸다라는 얘기지. 됐죠? 이 x는 관람객 수.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 여기는 약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식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원가가 있어, 원가. 뭐 해석을 하면 원래 가격이죠, 원래 가격. 근데 정가는 정해진 가격이야. 오케이? 요렇게 얘기하면 좀 안 와닿겠다. 그럼 다시 얘기해줄게. 원가는 뭐냐면, 너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고 치면, 내가 이걸 6,000원에 사온 거야. 이 물건을. 그럼 6,000원에 사와서 6,000원에 팔면 남는 게 없잖아. 소위 얘기하는 떨어지는 게 없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익을 붙여가지고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판단 말이지. 그게 정가야. 근데 10%를 할인해서 풀 거래. 한다는 건 10%를 공제한다는 거거든. 0.9가 남는다는 거니까 0.9를 곱한다는 얘기야. 할인해서 팔았는데 그게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대. 자, 됐나요? 자, 그럼 이거 식을 어떻게 쓸 거냐? 일단은 정가가 얼마인지 몰라. 이거를 X라고 할게. 오케이? X에 10%를 할인한다 그랬지. 그럼 정가에 0.9를 곱하면 이게 판매 가격이야. 이게 판매 가격이라고. 근데 이 판매 가격이 어쨌든 원가의 20% 이익이 남아야 된다. 원가가 6,000원이었지. 거기에 20% 이익이 남으려면 1.2를 곱해야 돼. 왜냐면 원래 100%가 있으면 거기에 20%가 추가가 될 거니까. 그럼 120%잖아. 오케이? 그러면 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 이익이 남으려면 요런 식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x에다 0.9를 곱한 게 6,000 곱하기 1.2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지. 정가가 저 20%보다 커야지만 돈이 남는다고. 자, 그러면 이건 계산을 좀 하면 7,200이고요. 0.9는 10분의 9잖아. 그러면 x는 양변에 9분의 10을 곱해서 넘겨버리면 98에 70이 8,000원이네요. 8,000원. 됐지? 여기 800이 맞고 여기가 8,000. 그래서 정가는 8,000원 이상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아마 이해가 지금 잘 안 된다 그러면 너네 경제 개념이 잘 없어서 그래. 한 번도 뭐 이런 걸 팔아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떼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익을 붙여서 팔아. 이게 정가란 말이야. 근데 가끔씩 정가가 아니라 할인된 할인가가 있겠지. 근데 이 할인해서 팔아도 20%씩 30%씩 할인해서 팔아도 어쨌든 내가 들고 온 거에 비하면 높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어쨌든 이익이 남는 구조잖아. 오케이?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이라고 하는데 상상을 해보란 얘기야.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2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근처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물건 사는데 20분이 걸리고 얘는 갈 때 걷는 속도가 시속 3이래. 올 때도 당연히 시속 3이겠지.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공식. 중학생들의 필수 공식.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혹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거 셋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라는
요걸 베이스로 양변의 시간을 나누면 이 식이 나오고, 양변의 속력을 나누면 이 식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외우고 있어야 돼.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자,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지금 이 친구가 기차를 안 놓치려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 40분을 넘기면 안 돼. 1시간 40분을 넘기면 안 된다. 왔다 갔다 시간이. 오케이? 1시간 40분은 이게 보통 우리가 속도를 계산할 때는 시속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40분이라고 하지 말고 3분의 2시간이라고 할게. 60분의 40분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3분의 5시간을 넘길 수가 없을 거야. 1시간 40분이면 3분의 5시간이라고. 자, 갈 때 거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 거리를 x라고 할게. 상점까지 거리를 x라고 할게. 거리.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지. 당연히 올 때도 3분의 x의 시간이 걸려. 이게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이야.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변에다가 3을 곱해줘 버리면 5는 x 더하기 x. 2x가 5보다 작으니까 x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그러면 아무리 멀리 가도 2분의 5km, 그러니까 2.5km 이내로 왔다 갔다 해야지만 기차를 안 놓칠 수가 있어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꼭 암기를 해줘야 돼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중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소금물 문제죠. 자, 이것도 너네가 솔직히 이걸 자꾸 어려워하는 이유는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건 수학 내용은 거의 없어. 그냥 너네가 이 뭐라 그랬지? 이 화학,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 소금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줄게. 수학 얘기 말고 그냥 과학 얘기. 소금물은 소금과 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물질이야. 소금과 물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소금이 있고 물이 있고 소금물이 있잖아. 오케이? 이 소금물이 녹아있는 이 소금물을 용액이라 그래. 녹아있는 거, 결과물. 그리고 녹는 소금을 녹는 물질이라 그래서 용질이라 그러고, 이 물은 소금을 녹게끔 한다 그래서 그런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용매라 그런다고. 그래서 소금물은 용액이고 소금은 용질이고 물은 용매인 거야. 오케이? 그럼 농도라는 건 뭐냐? 농도라는 건 용액의 총 양분의 그 중에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보통 농도의 단위가 100분위, 다시 얘기하면은 퍼센트를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을 곱하는 거지. 이게 보통 농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자, 그럼 현재 이렇게 갑시다. 현재 10%의 소금물에 대한 이 비커의 상태를 한번 얘기해봐. 100g이 있는 거잖아. 100 중에 10%, 10%라는 건 0.1에 해당하는 값이야. 100분의 10. 그러면 전체 소금물은 100이지만 그 중에 소금이 10 들어있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비커를 표현해보면 이제 소금물은 100이지만 이 중에 10g의 소금이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16%의 소금물을 섞을 건데 이거는 지금 총량이 얼마인지 몰라. 그냥 16%의 소금물일 뿐이야. 그럼 여기 이게 Xg의 소금물이 있다고 할게. 그럼 여기 안에 소금이 얼마 들어있겠어? 16%니까 0.16X의 소금이 들어있을 거라고. 오케이? 응. 됐지? 그러면 어떻게 푸냐? 잘 봐.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섞었어. 섞었다는 건 총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은 어때? 100에다가 x를 섞은 거니까 100 더하기 x의 총량이 생긴 거야. 그 중에 소금은 얼마 있어? 소금은 10에다가 0.16x를 더한 소금이 있단 말이야. 농도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비중에다가 100을 곱하면 이게 얼마? 12% 이상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양변에 100을 나눠. 100을 곱할까? 그냥 이거 위에다 곱할게. 그러면 1000 더하기 16x 100 더하기 x 12. 그리고 양변에 이걸 곱해서 넘기면 12에 100 더하기 x 1000 더하기 16x. 그럼 여기 16x, 여기 1200 더하기 12x 16x, 12x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4x 1000 오른쪽으로 넘기면 원래 1200이 있는데 빼기 1000이니까 200. 따라서 x는 50보다는 커야 돼. 최소한 50g 이상은 섞어야지만 12% 이상의 소금물이 만들어진다고. 오케이? 이게 지금 기본 5번, 6번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유명한 문제들이야. 너네도 아마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너네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될 거거든. 근데 너네가 이거 왜 못 푸냐고 내가 봤더니 이게 문제라니까. 자, 소금물은 용액이고 이 소금물 안에는 소금도 있고 물도 있는 거야. 그리고 농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체 용액의 양분의 소금의 양, 다시 얘기하면 용질의 양에다가 100을 곱한 게 소금물의 농도다. 소금물이 아니라 뭐 설탕물이더라도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갈 거야. 맞죠?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야. 자, 이 뒤로 실력 문제를 쭉 풀어줄 텐데, 자, 생각해보고 천천히 다시 꼭 풀어보세요. 쌤이 계산은 나름대로 좀 속도를 좀 줄여서 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빠르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계산은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스스로 좀 하고,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력 문제를 풀어볼까요?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현우가 아까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네. 시간이 1시간 30분 여유가 있더래. 그래서 밥 먹고 오려고. 걔는 시속 2km로 걸어가고 밥 먹는데 30분 걸린대. 그럼 쉽게 생각하면은 1시간 30분 여유가 있지만 밥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면 이동 시간으로 확보된 시간은 1시간이지. 1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해줘야 되지. 그럼 얘는 총 시간은 뭐 보내버렸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 그랬잖아. 그럼 갈 때 몇 킬로 이는지 몰라, 그 식당이. 근데 그 거리를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이게 갈 때 걸린 시간. 자, 올 때도 또 터벅터벅 걸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올 때도 거리가 똑같이 x겠지. 뭐 갈 때 거리랑 올 때 거리가 다르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올 때 걸린 시간은 또 올 때 걸린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돼. 2로. 이게 올 때 걸린 시간이지. 이거 둘이 합친 게 누구를?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지. 따라서 그냥 x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x의 최대값이 x는 제일 커봐야 1이지 1. 1km 이내에 있는 식당에 갔다 와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2번. 자, 현재 저금통에 현재 2,000원, 동생 현재 5,000원. 근데 형은 매달 500원씩 저금을 한다라는 건 몇 달 뒤, 자, X달 후면
형의 돈은 원래 2,000원이었는데 매달 500원씩 늘어서 500x 만큼의 돈이 늘어서 2000 더하기 500x가 될 거야. x달 후에 형의 저금통의 상태는 동생은 5000에 300x의 돈이 늘어 있을 거라. 자, 근데 몇 달 후인지 모르겠지만 x개월 후에 형의 저금통의 저금액이 동생의 저금통의 저금액보다 많아지려면 이렇게 돼야지. 자, 그러면 이건 계산하면 2000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000으로 넘어가요. 300을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00x로 넘어가요. 500x, 300x, 200x로 빼야 되니까 5000에서 2000 빼면 3000. 여기 는 없어요. 자, x는 계산하면 15보다 크지. 아마 15개월 후에는 같아졌을 거고, 그리고 아예 형의 저금액이 동생의 저금액보다 많을 때는 16개월 후겠지. 이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을 만드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활용 문제의 핵심입니다. 알았죠? 자, 한 개에 600원인 사과와 한 개에 400원인 오렌지가 12개 있대.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사과 오렌지 사과를 X개 샀다고 할게. 그러면 총 합쳐서 12개 사야 되잖아. 오렌지는 몇 개밖에 못 사. 12 빼기 X만큼밖에 못 사지. 그치? 12개에서 사과 빼면 다 오렌지일 거 아니야. 근데 가격이 현재 사과는 600원, 오렌지는 400원이야. 그러면 총 가격은 어떻게 돼? 개수 곱하기 가격이잖아. 사과의 총 가격은 600x, 오렌지의 총 가격은 400 곱하기 12 빼기 x.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게 6,500원을 넘기면 안 된대지. 이렇게. 자, 그러면 전개하면 600x 4,800 빼기 400x 400x 600x 계산하면 200x 4,800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800 되니까 1,700 약분함 x는 2분의 17보다 다시 얘기하면 8.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사과를 근데 반 개를 살 순 없잖아. 맞지? 그러면 사과를 살 수 있는 최대 개수는 8.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8개겠죠? 괜찮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자, 4번. 갈 때는 3, 올 때는 4라는 속도로 움직였대. 자, 그러면 갈 때, 올 때. 그때 거리가 갈 때도 x를 갔겠지. 올 때도 x를 갔을 거야. 그리고 속도가 갈 때는 3, 올 때는 4야.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뭐라고?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야.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야. 올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x야. 왜냐면 올 때 갈 때 거리가 달라진 게 아니니까. 맞죠? 근데 얘네 둘이 합친 게 총 걸린 시간이지. 이게 4시간 30분 이내여야 된다. 여기다 4시간 30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모든 단위가 시속이거든. 시속이란 게 뭐냐면 시간당 움직인 속도, 거리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야. 시간당. 그러니까 기본 단위가 시간이야. 시간. 그럼 4시간 30분은 4.5시간인 거지. 30분이 반 타임이잖아. 그럼 4.5시간이라는 거야. 자, 양변의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변에다 12를 곱해봐. 그러면 이게 4x, 얘가 3x. 이거 12 곱하면
잠시만. 54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럼 7x가 54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약분이 안 되네. 그냥 7분의 54네. 됐죠? 그러면 최대 답은 7분의 54가 될 거예요. 자, 됐고요. 자, 문제 5번. 단체 관람권이라는 걸 파나봐. 20명 이상은 관람료의 10%를, 30명 이상은 20%를 할인해준대. 그러면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경우 굳이 막 할인을 30명 사면 더 많이 해주잖아. 그러니까 굳이 20명 아니고 명수대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30명짜리 관람표를 사가지고 그냥 뭐 남는 거는 그냥 뭐 뿌리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유리한 게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그럼 굳이 내 30명이, 우리가 지금 30명이 안 되는데 할인 때문에 32명짜리 단체 관람객 티켓을 살 필요는 없잖아. 그럼 딱 30명짜리 단체 관람객 표를 사면 30명에 원래 정가가 5,000원인데 30명 이상이면 20% 할인해 주니까 0.8을 곱한 게 있어. 이게 딱 30명짜리 단체 관람객의 가격이야. 관람권의 가격. 근데 지금 우리가 명수가 몇 명인지 모르거든. X명이라고 할게. 그치? 근데 20명은 넘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몇 프로는 할인을 받아. 10%는 할인을 받는 거야. 0.9는 어쨌든 곱해지는 상황이라고. 근데 굳이 이렇게 10% 할인받는 것보다 20% 할인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 이게 더 뭐하면, 이게 더 싸면, 응? 오케이? 괜찮아? 응. 자, 이걸 계산을 하면, 잠시만, 4,000, 12, 하나, 둘, 셋, 넷, 12만원. 얘는 4500X. 00 없애고, X는 양변을 45로는 약분이 되는지 모르겠다. 1200을 45로 나눠보자. 그러면 3은 안 되고, 7도 안 되고, 그러면 270. 약분이 안 돼. 정확하게 안 나눠 떨어져. 근데 확실한 건 는이 없다고 할게. 아까부터 사실 내 문제 풀면서 는을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단 는이 없다고 할게.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굳이 이게 만약에 똑같으면 굳이 30명짜리를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이게 26점 땡땡땡보다는 큰 거거든. 쌤이 지금 약분은 안 했어. 26점 얼마야. 그러면 몇 명 이상일 때는 26점 얼마보다 큰 가장 작은 x는 바로 27이지. 그래서 27명 이상일 때는 단체 관람권, 30명짜리 단체 관람권을 사는 게 더 쌀 것 같아요. 됐죠? 자, 6번. 5,000원짜리 물건에 정가의 40%를 할인했대. 지금 정가가 얼마인지 몰라. X라고 할게. 무려 40%나 할인해줬어. 그러면 실제로 0.6이 곱해지는 거야. 이게 지금 판매 가격이야. 이게 판매 가격. 근데 원가의 5%의 이상의 이익이 남아야 된대. 그 원가의 5%의 이익이 남는다는 건 판매 가격이, 자, 5%면 0.05거든? 원래 1이 있으니까 1.05를 곱한 거. 이게 판매 가격이 이거보다 크면 어쨌든 5% 이상의 이익이 남는 거잖아. 이게 지금 내가 어쨌든
5%의 이익까지 계산을 한 총 금액이지.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양변 10을 곱하면 6x가 5000 곱하기 10.5야. 되죠? 그리고 양변은 6을 나누면 5000 곱하기 10.5 곱하기 6분의 1이거든? 근데 이건 이제 계산하면 10.5를 6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6일 4.5 6, 7에 42 5네. 그럼 얘는 6으로 나누면 1.75거든. 1.75. 그러면 5000 곱하기 1.75 하면 1.75가 약분을 굳이 하면 이게 분수로 바꾸면 4분의 7일 거야. 그러면 4랑 5000이랑 약분하면 1250이고 거기다가 7 곱하면 14, 17, 8750원. 오케이? 그러면 8750원보다는 커야 돼. 이거 어쨌든 계산 열심히 하면 8750원이 나온다. 그래서 정가는 8750원보다는 더 받으면 좋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7번. 지수가 휴대폰 사용요금 이렇대. 기본 요금 14,950원짜리는 30통화까지는 무료고 이후에는 한 통화당 90원씩 붙는데 분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래. 무제한 서비스는 그냥 18,250원이고 통화 횟수에 따른 추가 요금은 어때? 자, 그러면 몇 통화를 사용했는지 지금부터 계산합시다. 그걸 X라고 할게. 통화수. 그러면 이 친구는 원래 기본 요금 14,950원에 30원 빼야지. 총 통화수에서 어차피 30원까지는 돈이 안 붙잖아. 30통화까지는 무료니까. 30통화 초과한 거. 그거보다 더 많이 한 거에 대해서만 돈이 붙으니까. 그거의 횟수마다 90원씩 돈이 붙는다고. 이게 총 밑에는 추가 요금 없잖아. 18,250원이라고. 이걸 계산했을 때 무제한 서비스가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려면 이게 더 커야지. 더 싼 게 유리한 거잖아. 오케이? 괜찮아? 응, 요렇게 돼야 돼. 아, 이런 거 근데 계산 너무 복잡한데. 자, 일단은 이거 이쪽으로 넘길게. 14950 빼보자. 0033. 그러면 90x 빼기 2700이 3300. 그럼 90x가 2700 오른쪽으로 옮기면 6000. 0 어차피 약분되고 3으로 약분하면 200. x는 60, 그냥 3분의 200보다는 커야 되거든? 근데 3분의 200이 대충 얼마냐면 66점 얼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려면 60 몇 통화? 67통화는 해야지. 67통화는. 최소한 67통화는 해야지만 저게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8번이요. 아마 여기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자, 그러면 이게 13km 떨어져 있는 B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5로 갔다가 시속 4로 갔다가 아무튼 그렇대. 그럼 상황이 지금 이래. A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B구나. 아, 이게 요렇게가 아니고 그냥 끝이구나. 중간에 어디까지인지 몰라. 거기까지는 X라고 할게. 그럼 당연히 그 중간부터는 13 빼기 X겠지. 여기를 갈 때는 얼마? 시속 4km로 갔대지. 속도가 4. 여기를 갈 때는 속도가 5.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뭐 분의 뭐? 시간은 속도 분의 거리니까 4분의 x의 시간이 걸린 거고. 그럼 또 마찬가지 의미로 여기는 5분의 13 빼기 x의 시간이 걸린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어떻게 돼? 이게 3시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돼. 그럼 이게 3보다 작아야 돼. 이내니까 는도 될 것 같아. 그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양변에 4와 5의 최소 공배수인 20을 곱해버리면 곱할 때 모든 애들한테 다 곱해야 돼. x는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걸은 거리는 x는 자 처음에 간 거지. 처음에 이게 8보다는 잠깐만 도가 왜 바뀌었지? 아 잘못했네. 여기 앞에가 5고 뒤에가 4네. 뒤에가 4네. 5km를 걷다가 4로 했네. 나 이거 완전 잘못함. 여기가 5고 여기가 4야. 그러면 4x 이게 60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5 이렇게 되고 x를 이쪽으로 넘기고 60을 이쪽으로 넘기면 x는 5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답은 5 이상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도 또 단체 관람객 문제네. 유명한 문제들이 몇 개 있어. 시간 문제부터 해서 뭐 원가 정가 나오는 그거랑 이렇게 단체 관람객 문자랑 뭐 몇 개 있어. 소금물 문제랑. 어느 공원 입장료는 1인당 500원인데 30명 이상 오면은 1인당 360원 쳐주겠대. 30명 미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30명짜리 단체 요금을 내고 입장하는 게 유리할 때가 언제냐. 자 30명짜리 아무튼 30명에 대한 1인당 요금이 360원이니까 30명 다 치면은 요만큼의 돈이 들지. 그치? 근데 X명이 왔어. X명이 왔는데 뭐 특별하게 할인해주는 거 없고 그냥 500원이야 500원. 500X가 이거보다 뭐 할 때? 이거보다 크면 이거 사는 게 더 유리한 거잖아. 그치? 여기 는 없고. 자, 그럼 X는 요렇게 약분하면 5분의 108이야. 이 약분은 뭐 하려면 이제 되긴 되는데 21.6이야. 계산하면. 그러니까 X는 딱 몇 명부터 괜찮아. 22명부터는 어쨌든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더 크잖아. 더 유리하잖아. 그치? 더 싸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어디 갔지? 10번 문제 빠졌네. 얘들아, 잠깐만. 그냥 쌤이 손으로 할게. 이게 현재 5%의 소금물이
200g이 있고 여기서 물을 Xg 증발시켰대. 물만, 오로지 물만 증발시키면 소금은 안 날아가. 물 X 증발된 거야. 그때 이 소금물이 농도가 8% 이상이 될 때가 어떻게 돼야 되니? 자, 그럼 봐봐. 현재 200이 있었어. 이 중에 소금이 5%니까 200 곱하기 0.05에 해당하는 10g의 소금이 있는 상태에서 물만 빠진 거야. 물만 빠지면 소금의 양은 줄지 않아. 전체 소금 물의 양만 X만큼 준 거지. 여기다가 100을 곱한 게 이 농도인데, 증발된 후의 농도인데 그게 8 이상일 때를 물어봤잖아. 됐지? 자, 그러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00 빼기 x를 곱해서 넘겨. 그러면 이게 1600 빼기 8x 1000원. 또 넘겨서 계산하면 8x가 600, x는 8분의 600. 계산이 그래도 되겠지? 8, 7에 56, 75다. 그래서 75g 이상 증발시키면 그렇게 된다라는 답이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자. 문제 두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강물은 시속 4km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배가 있는데 이 배는 최대 속력이 20이래. 근데 이 배가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대. 강물은 이렇게 흘러. 물의 흐름이지. 그럼 얘는 이렇게 왔다가 그리고 B에서 다시 거슬러 A로 돌아왔대. 자, 이 거리는 안 가르쳐줬네. 그럼 거리는 X라고 할게. 자,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 갈 때 총 거리. 시간은 뭐라고 뭐분의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그럼 갈 때 거리는 X야. 근데 갈 때는 강물 타고 갔잖아. 그럼 속력이 총 4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배가 가는 거 20에 강물의 속도까지 추가돼서 24의 속도로 움직여서 간 거야. 근데 올 때는 거슬러 올라가잖아. 배가 20으로 가긴 한데 강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4로 가니까 결국은 16의 속도로 움직여서 간 거야.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이랑 이건 올 때 걸린 시간. 돌아올 때. 그걸 합친 게 총 얼마를 넘겨서는 안 된대. 5시간을 넘지 않았으면 한대. 이렇게. 됐죠? 양변에 최소 공배수인 48을 곱해봐. 전부 다. 이렇게. 그럼 24랑 48이 합분하면 2x. 16이랑 48이랑 합분하면 3x. 그러면 5 곱하기 48. 계산하면 이게 5x거든? 5x가 5 곱하기 48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5를 약분해주면 x는 4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48km입니다. 됐죠? 문제 2번. 너네 속도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밥 먹는 속도 어떻게 돼 있어? 밥 먹는 속도. 밥의 총량을 밥 먹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밥 먹는 속도야. 책 읽는 속도. 책의 총량을 책 읽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책 읽는 속도라고. 그럼 일하는 속도는 일의 총량을 일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돼. 그치? 자, 지금
문제 2번은 그런 내용이야. 혼자서 하면 30시간 걸리는 일이 있대. 초보 혼자서 하면 80시간이 걸린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일의 총량을 x라고 둘게. 그럼 30시간이 걸리는 건 30분의 x. 이게 뭐야? 쏘리. 일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완전 잘못 풀었어요. 미안해요. 일의 총량은 그냥 1이라고 할게. 그러면 숙련자의 속도는 몇 분의 몇이야? 시간분의 총량이니까 30분의 1인 거야. 그리고 초보자는 80분의 1인 거지. 그치? 자, 숙련자와 초보자를 합해서 10명 있어. 그럼 숙련자가 X명 있다고 할게. 그럼 초보자는 당연히 10 빼기 X명 있을 거야. 명수, 속도. 그럼 얘네들이 일을 한 총량은 30분의 1X지. 숙련자가 총 한 일의 양은. 그리고 초보자가 한 일의 총량은 80분의 1 곱하기 10 빼기 X야. 그치? 괜찮아? 응.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게 아니구나. 4시간 안에 끝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시간 개념으로 가야 된다. 시간은 뭐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지금 어쨌든 잘 봐. 이게 애들이 하는 일의 총량이야. 한 명당 30분의 1의 일을 하는데 이게 X명이 있으니까 30분의 1X고 한 명당 80분의 1의 일을 하는데 80분의 1에다 10 빼기 X를 곱하면 이게 1시간당 하는 총 일의 양이라고. 여기다 4를 곱한 게 이게 총 일의 양이고 이걸 1로 나눈 게 이게 4보다 작아야 돼. 계산이 이렇게 된다고. 이거 좀 어렵네. 아마 내가 식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양변에 이 분모를 통째로 곱하면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30분의 1x 80분의 10 빼기 80분의 x 됐죠? 이건 8이고 30분의 1x 마이너스 80분의 x가 있고 여기 4가 있어요. 그러면 1은 4도 넘겨 4분의 1로 30분의 1x 더하기 8 빼기 80분의 x 됐죠? 8분의 1이지 8이 아니고 자 그럼 8분의 1을 왼쪽으로 넘기면 4분의 1 빼기 8분의 1 자 30분의 1x 빼기 80분의 1x를 계속 왜 달고 다니고 있냐면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거 8분의 1 나와 둘이 계산하면 양변에다가 일단 10을 곱해볼게 8분의 10은 3분의 1x 빼기 8분의 1x 여기에 양변에 24를 곱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30 8x 빼기 3x 5x가 30보다는 크니까 x는 6보다는 커야 돼. 그럼 숙련자는 최소한 6명은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문제가 참 어렵네. 어쨌든 솔직히 미지수를 잡는 게 이렇게가 중요해. 그렇게 잡아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오늘 1차 부등식의 활용은 좀 내용이 길었으니까 천천히 한 문제 한 문제 곱씹어서 다시 풀어보길 바래요.